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코칭에서 경청, 질문, 피드백 스킬 중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나요? 물론 모든 스킬이 다 중요하지만 저라면 그 중에서도 경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코칭 과정에서 좋은 경청이 수반될 때 고객은 계속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말하면 말할수록 고객은 이 자신의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이후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만큼 코칭에서 경청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것을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강의에서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언어적 경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귀를 기울여 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듣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심리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감정까지,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듣는 것이 진정한 듣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담의 필수 요건이자 변화의 원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코칭에서도 100%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은 비언어적 경청과 언어적 경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비언어적 경청에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경청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지문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해. 이런 식의 접근은 여러분의 코칭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이 코칭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코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반의 코칭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초보 코치와 숙련 코치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기초반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왜 코치가 고객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코칭 과정에서 수용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코치에게 수용과 존중을 받는다고 인식하게 되는 고객은 이 코치를 신뢰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라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치와 고객의 신뢰관계는 고객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원래 심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들어주세요. 이 DC와 라이언이 주장한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 즉 자율성의 욕구, 유능감의 욕구, 그리고 관계성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고객은 내적인 동기가 유발이 되고, 결국 이 동기는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즉 코칭에서의 경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를 알고 코칭을 하는 것과 모르고 코칭을 하는 것은 이 코치의 태도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경청은 이 비언어적 경청과 언어적 경청으로 구분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비언어적 경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몸동작이나 표정과 같이 언어가 아닌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경청은 말이 아닌 비언어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30%가 언어적, 그리고 70%가 비언어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디랭귀지나 표정과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비언어적 경청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솔러입니다. 이 솔러는 sit squarely, open posture, lean forward, eye contact, relax 이렇게 5개 방법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라서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바로 솔로의 S를 담당하는 sit squarely입니다. sit squarely는 정면으로 앉기를 의미하는데요. 자세를 바로 잡고 몸의 전체 방향을 고객을 향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요.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음은 솔로의 O를 담당하는 오픈 포스처입니다. 이 오픈 포스처는 개방된 자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다리를 꼬거나 이 팔짱을 끼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나는 당신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다리를 꼰다고 해서 무조건 관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는 코치의 생각이고요. 핵심은 이 코치의 자세가 결국 고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코치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이 고객이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방적인 자세 중요합니다. 다음은 솔로의 L을 담당하는 lean forward입니다. lean forward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울이는 행동은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의 느낌을 주게 되고요. 반대로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하게 되면 나는 당신의 말에 딱히 흥미가 없어요. 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몸을 고객 쪽으로 살짝 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솔로의 E를 담당하는 아이 컨택트입니다. 이 아이 컨택트는 즉 눈맞춤,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이 아이 컨택은 솔로의 방법 중에서 이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고객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눈만 쳐다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 컨택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경우 잦은 눈맞춤은 이 코치와 고객 모두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코치가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고객의 인중이나 이 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삼각형 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고객은 코치가 자신과 눈맞춤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잘 못 맞추는 분들은 먼저 삼각형 존으로 눈맞춤을 연습하다 보면 이 어느새 고객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의 R을 담당하는 릴렉스입니다. 이 릴렉스는 편안함을 의미하는데요. 코치는 코칭 과정에서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나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즉, 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절부절하거나 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우리도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편안해야 고객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코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긴장도 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칭 시작 전에 명상이나 이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세션에 들어가는 편인데요. 이렇게 자신만의 해소법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해소법을 하나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 코치의 마음챙김이라는 주제로 제가 나중에 강의를 만들 예정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런칭 후에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코치는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이때 전문가스럽다는 게 포커페이스를 주로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포커페이스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 코칭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커페이스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나를 판단하고 있는 중인가? 하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는 코치와 고객의 신뢰관계, 즉 라포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보다는 이 고객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상황에 적절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근데도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상대방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언어적 경청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 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솔러를 시도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이겠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솔러를 연습할 때 이 5가지 행동을 한꺼번에 다 연습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조금 내려놓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신경 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 내 행동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듣게 되거든요. 이 비언어적 경청은 결국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주객 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 행동을 유지해 보세요. 잘 되었다면 2개, 3개 이렇게 더해 가시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저는 커피숍을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커피숍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마 딱 봐도 이 분위기가 좋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편안함을 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분위기가 싸한 그런 뭔가 싸운 듯한 커플의 경우 팔짱을 끼고 있거나 몸이 뒤로 젖혀 있거나 핸드폰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관찰을 하다 보면 비언어적 경청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느껴지는구나 하고 확 체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신경을 쓰게 돼서 비언어적 경청을 훈련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언어적 경청의 5가지 방법, 솔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당황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코칭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들이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의 5가지 방법, 정면으로 앉기, 개방된 자세, 몸의 기울기, 눈맞춤 하기,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적 경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